자, 태색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68회 기출이에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기출문제집에 68회에 이 문제가 있을 겁니다. 68회 당시에 5번으로 나왔던 문제고요. 테스트에서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는 그런 종류의 시험이기 때문에 68회뿐만 아니라 다른 회차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마 엄청 많이 나왔을 거예요. 네, 이 문제가 워낙 그 경제학의 그 뭐라고 해야 돼, 기초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 제가 테스트를 옛날에 강의도 했고 뭐 인강도 했고 그리고 테스트 책도 썼고 했는데 그 제가 강의할 때 책 쓸 때 이 문제 다 있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 강의에 이 문제 풀이가 있는데 유료이기 때문에 뭐 어떤 강의인지 말씀을 굳이 안 드리고 그냥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자, 최저 가격제, 최고 가격제 묻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그 한 그래프 안에서 한 그립 안에서 최저 가격제랑 최고 가격제를 동시에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조금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개념부터 다시 공부를 하고 갑시다. 자, 최고 가격제, 최저 가격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할게요. 개념 공부를 하고 합시다. 자, 최고 가격제 또는 가격 상한제라고 하기도 해요. 책에 따라서 같은 말이에요. 가격 상한제. 자, 글씨가 안 이쁜 건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거 세워놓고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목이 이렇게 꺾여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글씨가 안 이쁩니다. 자, 여기 P, Q 우리 많이 보던 그래프죠. 가격, 수량, 얘가 수요, 공급입니다. 디밴드, 서플라이, 프라이스, 퀀티티 해서 이제 영어 약자로 써놨고요. 여기가 에퀄리브리움 균형점입니다. 그래서 시장 수요 곡선과 시장의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 균형이 달성이 됩니다. 최고 가격제예요. 최고 가격제. 그러니까 가격의 최고점을 매겨버리는 거죠. 가격의 상한을 매겨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가격의 상한은 지금 균형 가격보다 아래에 매겨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부에서 야, 지금 너네 너무 비싼 것 같아. 지금 이 균형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게 10,000원이라고 합시다. 10,000원이라는 가격이 야, 이거 너무 비싸니까 야, 7,000원에 거래해라. 수요자 공급자들아, 너네 7,000원에 거래해라. 이런 거예요. 뭐 대표적인 사례가 저기 뭐 부동산 임대료 상한제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료 상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저기 뭐 집을 빌리는데 뭐 원룸을 빌리는데 뭐 말이 안 되는 그냥 제가 이렇게 이미 가격을 써버려가지고 뭐 평당 10,000원에 빌려주고 이렇게 거래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해봐요. 현실과는 많이 동떨어진 숫자지만 제가 이미 이렇게 적어버려가지고 근데 평당 10,000원? 야, 너무 비싸. 평당 7,000원에 거래해. 이렇게 한 거죠, 정부에서. 네, 그래서 요 시장 규정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이렇게 정부가 가격에다가 상한을, 최고점을, 최고 수준을 부여를 해버린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원래는 균형 거래량이 이 수준이었는데 싸졌죠. 옛날보다 싸졌죠.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요. 수요는 이렇게 늘어나요. 옛날보다 싸니까. 근데 공급은 줄겠죠. 공급은 옛날보다 싸니까. 예. 공급하는 사람들은 많이 받고 싶은데 옛날에 10,000원씩이나 받았는데 이제 저기 7,000원 받으라고? 그러면 난 안 해. 뭐야, 장난해? 이러면서 공급을 줄이려고 할 거고. 자, 이 글씨가 마음에 안 들었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 자. 네, 그리고 이제 살려는 사람들, 부동산에 들어가서 이제 집을 구하는 사람들은 야, 옛날에는 10,000원씩이나 냈어야 했는데 이제는 7,000원이라고? 우와, 싸다 이러면서 수요는 늘어날 겁니다. 자, 그래서 공급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이라고 해봐요. 여기 70, 여기를 130 이렇게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100만큼 수요와 공급이 있었는데, 그렇죠? 수요와 공급이 둘 다 100만큼이었는데 이제는 수요는 130이라고요. 근데 공급은 줄어요. 그렇죠? 그러면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요자들은 130이나 있지만 공급이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거래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그래서 70만큼은 수요량 130 중에서 70만큼은 이제 뭐 임대료 부동산을 구하는 성공을 하겠죠. 근데 요만큼은 초과 수요로 남아버리는 거죠. 초과 수요 못 구하는 거예요.
저 이 부동산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고 줄 섰지만 결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초과 수요. 그래서 초과 수요를 결국에 발생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고 가격제를 여기 요 균형점 위에서 하면 이제 의미가 없어져요. 요 균형점 위에서 하면 뭐 정부가 이러는 거죠. 야, 10,000원 너무 저기 비싼 거 같아. 13,000원 밑으로 거래해라. 13,000원 밑으로 거래해라. 이러면 다들 이제 물음표가 뜨겠죠. 응? 10,000원이 비싸다고 13,000원 밑에서 거래하라고요? 이미 13,000원 미친데요? 이미 13,000원 미친데요? 하면서 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자, 최고 가격제는 일단 가격의 최고점을 설정하는 거고요. 이때 최고점은 요 균형 가격 밑이어야 돼요. 균형 가격보다 아래에서, 균형 가격보다 위면 의미가 없어져요. 네, 그리고 초과 수요를 발생시킵니다. 초과 수요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요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은 수요량은 130이나 되지만 공급이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요 공급량에서 거래량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랑 공급이 다 결국엔 70에 맞춰진다. 나머지 여기 130의 수요 중에서 70은 결국에는 부동산을 구하는 데 성공을 하고 60만큼은 못 구한다. 그래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요거 적으실 분은 뭐 적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최저 가격제를 할 건데, 최저 가격제의 대표적인 사례가 최저임금제예요. 그래서 최저임금제를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를 왜 하냐? 요거 하기 전에 다른 종이. 자, 종이 하나 일로 와. 자, 여러분 우리 미시경제학에서 여기 미시경제를 재화를 다루잖아요. 예컨대 사과라고 해봐요. 사과라는 재화예요. 그러면 사과의 강약과 사과의 수량 이렇게 배우죠. 그래서 사과의 수요 곡선, 사과의 공급 곡선 이렇게 배운다고요. 그쵸? 자, 그러면 노동에도 여긴 재화시장이에요. 재화시장. 노동에도 노동시장이 이렇게 있겠죠. 노동시장. 그럼 여기도 노동의 수요 곡선이랑 노동의 공급 곡선이 있을 거라고요. 여긴 재화의 가격이 들어갔죠. 그럼 여긴 노동의 가격이 들어가겠죠. 그걸 우리는 임금이라고 합니다. 노동의 가격은 임금이라고 해요. 영어 약자는 보통 W를 써요. 웨이지의 약자여서. 자, 그럼 여긴 노동의 수량이 들어가겠죠. 여긴 보통 L자를 써요. 여기가 노동의 수량이에요. 왜냐하면 영어로 노동이 레이벌이거든요. 레이벌이어서 요거 L자를 씁니다. 자, 뭐 비슷하게 저기 자금 시장, 자금 시장도 있어요. 그럼 자금의 수요랑 자금의 공급이 있겠죠. 그럼 여기 자금의 가격이 들어가겠죠. 돈의 가격이 들어가겠죠. 돈의 가격, 화폐의 가격이 들어가겠죠. 이게 뭐예요? 이자율이죠. 이자율. 또 외환시장이라고 해봅시다. 외환시장, 달러 시장이 있을 거예요. 그럼 달러 시장도 마찬가지로 달러의 수요랑 달러의 공급이 있겠죠. 여기 달러의 가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원달러 환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달러 환율. 모든 시장은 이렇게 수요랑 공급이 있는 거라고요. 네. 자, 그리고 요 재화시장이랑 노동시장을 저기 구분을 해보면 사과라고 하면 그렇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잠깐 여기 내려서 지울게요. 노트북이라고 합시다. 노트북. 다그락다그락 소리 나는 건 여기 옆에 제 펜 이렇게 놓고 다시 뭐 줍고 하는 그 소리입니다. 자, 제가 여기 노트북이라고 고쳐 적은 거예요. 자, 노트북에도 수요 곡선이랑 공급 곡선이 있고요. 여기도 노동시장에도 수요 곡선이랑 공급 곡선이 있는데, 노트북의 수요자들은 우리 같은 가게죠. 개인들이죠. 그리고 노트북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건 기업이죠. 근데 노동시장은 그 위치가 바뀝니다. 노동을 필요로 하는 쪽은, 노동을 수요하는 쪽은 어디예요? 이게 기업이에요. 노동을 공급하는 건 우리 같은 가게예요. 네, 그래서 재화시장과 노동시장은 가게와 기업의 그 위치가 바뀝니다. 자, 가게는 재화시장에서는 수요자고요. 반대로 노동시장에서는 공급자예요. 그리고 기업은 재화시장에서는 공급자인데 노동시장에서는 수요자예요. 자, 이렇게까지 배우고 나서 이제 최저임금제를 합시다. 최저임금제, 대표적인 최저가격제의 사례입니다. 최저가격제 또는 가격하한제라고 할 수도 있겠죠. 가격하한제 같은 말입니다. 그려놓을 거리고 빠르게 그립시다. 자, 대충 그릴게요. 자, 여기 이제 최저임금제일 거니까 여기 노동의 가격이에요. 임금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에 노동의 수량. 노동의 수량이란 말은 좀 이상하네. 노동의 양.
노동의 양 이렇게 있다고요. 자, 그럼 여기도 노동 수요 곡선이 있고 여기도 노동 공급 곡선이 있겠죠. 그럼 여기에 균형 노동 노동시장의 균형이 형성이 되면서 여기가 균형 가격, 노동의 균형 가격, 그러니까 균형 임금일 것이고 여기는 이 노동의 균형 거래량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5,000원이라고 해봐요. 시급 5,000원이라고 해봐요. 네, 그러면 시급 5,000원에 뭐 100명이 일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여기서 균형이 형성됐다는 거는 기업들도, 자, 수요자가 어디에요? 수요 공급일 때 여기가 기업이죠. 여기가 가게라고요. 네, 기업들은 딱 100명만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가게에서 딱 100명만큼 일하겠다고 손을 들어줘가지고 100명이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할 때 시급으로 5,000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생각할 때 이거 5,000원 너무 싸요. 5,000원 너무 싸요. 5,000원이 너무 싸서 야, 너네 저기 시급 최저임금 10,000원으로 해라. 10,000원. 10,000원은 요 5,000원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위에다가 그리고 있는 겁니다. 10,000원에 해라. 최저임금. 임금의 하한선, 임금의 최저 수준, 임금의 하한 수준을 정한 거죠. 네, 10,000원으로 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일하겠다는 사람은 늘어요. 왜? 옛날보다 많이 준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100명 일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200명이 일을 하겠다고 손을 듭니다. 옛날보다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옛날보다 알바비가 비싸졌죠. 알바비가 비쌌으니까 옛날보다 적게 뽑으려고 해요.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는 50명이라고 합시다. 50명. 네. 그러면 자, 여기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새로 표시한 두 점들입니다. 자, 일하겠다는 사람은 200명이나 있는데 기업들은 50명밖에 안 뽑으려고 해요. 옛날에는 수요랑 공급이 여기서 일치했는데 이제는 노동의 수요는 얼마밖에 안 돼요. 요 100원이래. 10,000원이라는 가격 하에서 50명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노동의 수요는 요것만큼밖에 안 되고 50명밖에 안 되고 노동의 공급은 200명이죠. 그러면 결국엔 채용되는 건 몇 명이겠어요? 50명만 채용되죠. 50명만 채용이 되고 나머지 요만큼은 초과 공급이에요. 이 사람들은 채용이 안 돼요. 그쵸? 그럼 이 사람들이 실업 상태에 놓이는 거겠죠. 일하겠다고 200명이나 손을 들었지만 50명밖에 채용이 안 됩니다. 노동의 공급이 많았어요. 그래서 초과 공급이라고 하고 이 사람들이 실업 상태에 놓이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도 정리를 해보면, 자, 이번에는 가격의 하한선을 정해준 거죠. 네, 가격의 최저점 하한을 정해준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 최저점은 균형 가격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균형 가격 이상이어야 돼요. 균형 가격 미치면 의미가 없어요. 예컨대 정부에서 야, 이 노동자들 불쌍하다. 5,000원씩밖에 못 받네. 정부에서 최저한을 정해줄게.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최저를 정해줄게. 3,000원 이상 받아라 라고 하면은 다들 벙찝니다. 이미 3,000원 이상 받고 있거든요. 그쵸? 기업들도 이미 3,000원 이상 5,000원을 주고 있으니까 기업들도 3,000원 이상 주고 있고 일하는 사람들도 이미 5,000원 받고 있다고요. 3,000원 이상 받고 있다고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균형 가격 이하에서 설정을 하면 의미가 없고, 자, 최저 가격제, 가격 하한제에서는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다.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아까 최고 가격제일 때랑 이렇게 비교가 되죠. 제가 아까 썼던 종이 짜라라라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게 최고 가격제, 이게 최저 가격제예요. 자, 이거는 가격의 최고를 설정한 거고 이건 가격의 최저를 설정한 거고, 얘는 균형 가격 아래에서 설정을 해야 되고 이건 균형 가격 위에서 위에서 설정을 해야 되고 균형 가격 위에서 설정을 해야 되고 이건 초과 수요 발생, 얘는 초과 공급 발생.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개념 설명은 다 한 거예요. 바로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자, 1번부터 봅시다. 동그라미 1번. P1에서 최고 가격제를 했다. P1, 자, 가격 잘 보세요. P1, P0, P2 있고요. Q2, Q0, Q1 이렇게 있습니다. 최고 가격제를 했대요. 최고 가격제. 그럼 가격의 최고점을 설정을 해준 거죠. 가격의 최고점. 옆에 펜 좀 정리할게요. 그럼 이것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금액을 적겠습니다. 10,000원, 12,000원, 8,000원 이렇게 하죠. 적고 있습니다. 다 적었습니다. 자, 여기 제가 금액을 임의로 적은 거예요. 설명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P1에서 최고 가격의 최고점을 이 정도로 12,000원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그죠? 근데 아까 제가 최고 가격제는 균형 가격 아래에서 설정해야 된다고 했죠. 균형 가격 아래에서. 지금 정부에서 균형은 어디예요? 요 만원 점이잖아요. 여기가 균형이잖아요. 예. 야, 정부에서 보니까 야, 니네 지금 10,000원에 거래하고 있어? 이거 너무 비싸. 내가 가격의 최고 수준을 정해줄게. 이 이상으로 올라가지 마. 12,000원 이상으로 올라가지 마라고 한 거예요. 12,000원 이상으로. 그럼 다들 뻥치죠. 이미 12,000원 밑이에요. 12,000원 이상으로 올라간 적이 없다고요. 그쵸?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 12,000원 수준으로 설정한 최고 가격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Q2가 아니고요. 요 균형점이 여기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Q0예요. 그래서 여전히 Q0. 자, 아까 저기 부동산 임대 사례 가지고 다시 설명해 볼게요. 평당 10,000원 받고 있어요. 부동산 임대료가 평당 10,000원이에요. 정부에서 야, 평당 10,000원 그거 너무 비싸. 내가 최고 수준을 정해줄게. 평당 12,000원이 최고 수준이야. 알겠지? 라고 하면 이제 다들 벙찐다는 거예요. 이미 12,000원 미친데요? 하면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 봅시다. 동그라미 2번. P1에서 최저 가격제를 한대요. 아까 최저임금 생각하시면 돼요. 최저임금, 최저가격제. 최저가격제는 균형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지금 잘 했죠. 정부가 야, 10,000원 그거 너무 싸. 12,000원 해. 12,000원 해. 라고 이렇게 올리는 순간 그러면 이게 수요 곡선이고 공급 곡선이잖아요. 자, 수요 곡선이고 이게 공급 곡선이잖아요. 12,000원이 되면 와, 비싸졌네. 옛날에 10,000원이었는데 12,000원 비싸졌네 라고 하면서 공급하는 사람들은 이만큼 공급하려고 합니다. Q1만큼. 하지만 수요자들은 이제 옛날보다 비싸졌잖아요. 비싸지니까 Q0에서 Q2로 줄어듭니다. 수요량이 줄어들어요. 네. 왜? 비싸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줄어들고 공급량은 이렇게 늘어나죠. 그럼 수요는 요만큼 있고 공급은 이만큼 있다고요. 그럼 결국에는 거래는 요만큼에서 Q2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요만큼이 초과 공급으로 남는 것이고 그래서 Q1이 아니고요. Q2요. Q2. 그러니까 최저 가격제든 최고 가격제든 요 거래량이 두 개가 뜨잖아요. 그쵸? 수요랑 공급량 두 개가 뜨잖아요. 둘 중에 작은 거예요. 결국에 거래량은 수요랑 공급량이 이렇게 두 개가 뜨는데 둘 중에 작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Q2예요. Q2.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보시면 P2에서 최고 가격제를 했다. 아까 1번이랑 다르게 2번은 잘 했죠. 정부에서 가격의 최고 수준을 8,000원으로 내린대요. 8,000원으로 내린대요. 자, 그러면 이제는 수요자들은 와, 옛날보다 싸다라고 하면서 옛날보다 많이 살려고 할 거고요. 공급자들은 에이씨 옛날보다 싸네 라고 하면서 공급량은 이렇게 줄입니다. 그럼 공급량은 Q2, 수요량은 Q1이죠. 공급량이 Q2, 수요량이 Q1이면 결국에는 거래는 Q2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요. 뭐 해볼까요? 여기 500개, 400개, 300개라고 합시다. 아까 이 동그라미 2번까지 같이 해보죠 뭐. 자, 여기서 최저 가격이 설정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공급은 500으로 늘어나는데 수요는 어때요? 300으로 줄죠. 예, 수요가 300개, 공급이 500개면 네, 결국에 거래는 300개만 일어나고요. 500개는 결국은 여기 500개 중에서 300만큼은 거래가 되죠. 예, 얘랑 충족이 되어서 얘랑 만나서. 하지만 200개만큼은 거래가 안 되고 초과 공급으로 남아 버린다고요. 그죠? 자, 반대로 이제 동그라미 3번입니다. P2에서 최고 가격을 했다. 요 8,000원 수준에서 최고 가격을 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수요량이 500개고요.
공급량은 공급 곡선이 여기 지나잖아요. 공급량은 300개라고. 여기가 이제 공급량이죠. 그러면 공급량 300개, 수요량 500개예요. 그러면 300개만큼은 요 공급량과 만나가지고 거래가 되는데 200개만큼은 마찬가지로 거래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든 3번이든 둘 다 거래량은 여기입니다. 작은 쪽 Q2입니다. 이 문제 답은 이제 4번이고요. 4번. P2에서 최저 가격제를 한대요. 답이 4번인가? 4번 맞아요. 자, P2에서 최저 가격제, P2에서 최저 가격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P2에서. 이게 P1, P2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지금 헷갈려요. P2에서 8,000원에서 최저 가격제를 한다. 자, 최저 가격제를 한다고 했어요. 최저 가격제는 균형 가격보다 높아야 의미가 있다고요. 균형 가격보다 높아야 의미가 있는데 지금 균형 가격보다 낮아요.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없는 최저 가격제입니다. 의미 없는. 정부에서 최저 가격의 최저 수준을 결정을 해주겠대요. 최저 수준을. 정부에서 야, 10,000원 너무 싼 것 같아. 10,000원 너무 싼 것 같아. 가격의 최저 수준을 8,000원 이상으로 하거라 라고 하면 다들 벙찐다고요. 이것도 벙찌는 사례예요. 10,000원 너무 싼 것 같아. 8,000원 이상으로 하거라. 이미 8,000원 이상인데요. 이미 8,000원 이상인데요. 라고 하면서 10,000원 너무 싼 것 같아. 12,000원 이상으로 하거라 이러면 이제 의미가 있는데 10,000원 너무 싼 것 같아. 8,000원 이상으로 하거라 라고 하면 이제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요 균형점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Q0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5번 봅시다. P2에서 최저 가격제를 한다. P2에서 최저 가격제. 이거 같은 사례네요. 동그라미 4번이랑 5번이랑. 그쵸? 이거 같죠? P2에서 최저 가격제 의미가 없어요. 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균형 거래량도 균형 가격도 여기 P0에서 유지가 됩니다. P0에서 유지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설명 마쳤습니다.